이번 시간은 157페이지 건축설비 총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에는 기본 이론적인 문제하고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계산 문제는 연속성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식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산 쪽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Q는 A버입니다. Q 유량은 간의 단면적 식은 일단 기본 이 두 가지만 기본 베이스를 잡죠. 단면적 곱하기 유속 있죠. 이 식 개념하고 근데 요거는 앞전에 언급을 했고요. 마찰 손실수도 이거는 그런데 제가 꼭 하라고 안 합니다. 선택 사양하십시오 됩니다. 이 식은요 변화가 많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조예가 없는 분들은 1번식은 포기하고 마찰 손실수도 이거 구하는 것만 알아두세요. 마찰 손실수도. 그러면 얘들은 반복돼서 낼 수 있는 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찰 손실수도는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곱하기 자 있죠? 간의 길이를 식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쉬워요. 이건 식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렵습니다. 쉬운 식이 어려운 식입니다 원래. 그래서 간의 길이에 대한 간의 이 메다죠? 간의 직경입니다. 간의 직경 곱하기 이거죠? 유속의 자성에 대해서 2배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2배의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가 9.8이죠? 요 두 개씩을 잘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공대 아닌 분들은 포기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저기 변화무쌍하니까 유속을 구하라 할 수도 있고 간경을 구하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기 많아요. 저 식 간단한 식이 아닙니다. 4분의 파이D 자성 때문에 그럼 이게 분모의 분모를 깔아버리니까 분모의 분모가 나와버리니까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거는 이 두 개씩을 기본 베이스로 해두고 기본 이론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문제 물의 표준 상태에서 1기압의 4도실대 기준을 잡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때 물이 최대로 무겁습니다. 무거운 이유는 밀도가 뭐가 된다? 최대가 돼요. 4도씨 물이 밀도는 뭐가 된다? 최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최대고 부피는 최소가 됩니다. 이 물이. 그래서 이 물이 기준을 잡을, 그래서 4도씨 물을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도씨 물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 4도씨 물을 끓이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팽창하죠? 부피가 팽창하니까 물은 어떻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가장 무거울 때 체적이 가장 적을 때가 몇 도씨? 4도씨 때 물이 가장 무거우면서 최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4도씨 물이 1세제곱센치가 뭐가 된다? 1cc 개념이고 1뭐다? 밀리리터요? 1g 개념이 되는 겁니다. 4도씨 물이. 4도씨 물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mg이 틀렸습니다. 같은 단위가 아니죠. 단위 기준이 다른 것은. 그리고 2번 개념은 앞전에 지문상 언급했죠. 이제 수압과 수두의 관계. 그래서 이제 수압을 갖다가 메가파스칼 단위를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나오고 수두의 개념이 나오고 반대로 물의 높이 수두가 주어지면 곱하기 얼마? 0.01을 곱하면 수압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올해는 이제 이 정도 기억합시다.
자, 압력을 과거에는 뭐다?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썼어요. 그러면 1kg 퍼 제곱센치가 약 얼마 된다? 0.1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0.1 메가파스칼. 원래 0.09876 이래 나갑니다. 그런데 약 0.1로 알아두십시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이 아닌 것 되어놨습니다. 단열재 시공을 하면 에너지 절약 방법 되죠. 단열재를 시공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벽체의 열 저항값을 증가하겠다는 거에 줄이겠다는 거예요. 저항값. 이 저항값은 증가하는 거죠. 열 전도 저항 또는 바로 열 간류 저항, 이런 저항값, 이런 값들을 높이겠다는 거죠. 이걸 높이는 거예요. 높여야지만 에너지가 뭐다? 절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열은 최대한 어떻게? 줄여야 됩니다. 벽체. 그래서 열 전도율은 다운식. 헷갈리면 안 돼요. 열 전도율이나 이런 열이 간통에서 흘러가는 열 간류율은, 이런 것은 이 값은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줄여야 돼요. 줄여야지 좋다는 개념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런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저항값이 큰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에 열심히 입고 오리털에 그 이틀을 일반 세제너가 확 빨아버리면 다음에 단열력이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틀이나 오이틀의 그 사이 있죠? 기름으로 해가지고 있죠? 이렇게 가지는 기포를 갖다가 기름기를 싹 빼는 거야. 그래서 다닐 때 절대 전용 세제 써야 돼. 모르고 확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촌사람들 모르고 확 돌리고 어떻게 됩니까? 춥다 하죠.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되잖아. 모르고 빠는 거예요. 맞죠? 지금 세제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가르쳐 줘야 되죠? 촌에 계신 분들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거 전용 세제로 봐야 된다고. 모르면 들고 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구조체를 어떻게? 기밀하시게. 그러면 기밀성을 좋게 만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밀성이 좋아야지 어떻게? 틈새 바람 극한풍이 없잖아. 맞죠? 그 틈새 바람에 의해서도 손실이 되죠. 옛날 건물 봐요. 위풍 심했죠. 그러니까 실내가 어떻게? 추웠잖아요. 맞죠? 기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차이점이 기밀성이에요. 기밀성. 단독주택은 기밀성이 떨어져도 더 추운 거야. 자,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봐요. 벽이 벽돌로 지어지잖아요. 벽돌로 싸는 모르타로 싸야 되죠. 완벽히 메웠다는 보장이 없잖아. 근데 자, 아파트는 콘크리트 지어지죠? 콘크리트잖아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밀성. 그리고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샤시가 완벽하게 가죠. 샤시가 완벽하고 또 밖에도 발코니 밖에도 있죠.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 밖에도 샤시를 설치하죠. 이렇게 되는데 단독주택 그렇게 했네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기밀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단독주택은 문 열면 바깥인데 자, 공동주택은 문 열면 계단실 성간기 홀이죠. 바깥이 아니잖아. 그런 기밀성 차이 때문에 바로 덜 춥고 덜 추운 거죠. 맞죠?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기밀화한다는 것은 기밀성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주자 이 뜻입니다. 좋게 만들어주자. 기억하시고 효율적인 에너지 기기를 사용하라.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좋은 거 쓰라 이거예요. 에너지 효율 등급 좋은 거 1등급 써주라 이거예요.
효율 등급 좋은 거. 그래서 저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차도 에너지 효율 등급 좋은 거 쓰려고 하면요, 작은 차 사야 되죠. 버스 확 지나가면 핸들이 막 흔들리고 이런 거잖아요. 에너지 효율 등급 좋은 거죠, 맞죠? 큰 차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다 떨어지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기기는 에너지 효율 등급 좋은 거 쓰면 에너지는 절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차는 에너지 많이 쓰더라도 일단은 집은 에너지 적게 써야죠. 근데 차 좋은 거 타면서 좋은 거 탄 사람이 주특기 이거죠. 주차장에는 안 들어가죠. 맞죠? 내가 보니까 주차장엔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 돈 아끼려고 하다 스티커 띄죠? 뭐 주차장이 헌금해 냅니까? 주차하는 거예요. 타워 말이에요? 타워 말고. 아, 문짝 쨘다고요? 요새 문짝 거의 다 안 건드리는데. 공간 많은데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 써줘야 그 다음에 한기량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손실은 많죠? 그래서 이제 저걸 써줘야 됩니다. 전열 교환기를 써주는 거예요. 무슨 교환기? 전열 교환기. 한기는 하되, 교환은 하되죠? 열을 해소하는 장치. 전열 교환기를 써주는 거예요. 전열 교환기가 열 해소 장치입니다. 한기를 할 때 열을 해소해 주는 장치는 전열 교환기를 사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기의 수를 줄이면 실내 공기가 어떻게 오염이 되고, 맞죠? 아이러니합니다. 한기를 많이 하면 에너지 많은 거야. 그래서 공존을 하면 무조건 이걸 설치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해 주는 게 좋아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여름철은 일사차단, 겨울철은 일사취득의 차양 계획을. 차양은 이게 차양입니다. 앞에 창문 위에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차양이에요. 그러면 차양을 적정한 길이로 빼주자는 게, 차양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는가 하면 겨울에 동진, 이겁니다. 하지하고 동지를 기준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하지에 여름에는 태양 고각이 높잖아요. 맞죠? 태양 고각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면 그럼 창문을 이렇게 여기 벽이 이렇게 했을 때 장을 여기 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벽 채고 여기 창을 이렇게 뒀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햇빛이 비쳤을 때 여름철은 안 들어와야 되겠죠? 맞죠? 안 들어오도록 차양을 빼주라 이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뺐지만 겨울에도 안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결국 동짓날에 고각이 제일 낫겠죠? 그럼 동짓날, 아니면 다른 이제 겨울에 겨울에 태양이 뜨면 태양이 어떻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수록 이 차양 적정히 빼주라 이겁니다. 차양을 너무 많이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와 버리죠? 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는 게 겨울은 좋고, 여름은 들어오면 실내 온도 높아지죠? 이 차양을 설계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이 있죠. 이거죠. 창호는 어떻게 한다? 이중창호나 삼중창호를 하는 거예요. 창호는 이중창호나 삼중창호로 해주시고요.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 유리는 고단열 유리 써주라 이거예요. 로이 유리라든지 로이 유리나 이런 고단열 유리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써주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이 에너지 절감을. 그리고 건축물의 표면적을 갖다가 최대한 늘려야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겠습니까? 줄여야 됩니다. 이 건물의 표면적을, 면적에 대한 바닥면 표면적을 적게 하는 거예요. 표면적은 최대한 적게 해야 돼요.
표면적이 많아지면 손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 이겁니다. 겨울에는 움츠리잖아요. 추우면. 맞죠? 추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표면적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머리도 살라고 지 몸을 최대한 축소시키잖아요. 거머리가 맞죠?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개구리 다리에 붙이잖아요. 개구리 다리에 붙어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근데 거머리 지 몸 그대로 있으면 개구리 다 빨아먹으면 죽어버리죠. 축소해야 되고. 개구리 왕눈이가 옆에 보면 톡 튀어나왔죠? 옆에 똑똑 튀어나왔죠? 근데 겨울에 보면 개구리 다리가 고래돼 있어요. 개구리 왕눈이 다리처럼 여기 붙었습니다. 거기 다 거머리입니다. 동면하는 개구리를 잡아서 소금으로 문대고 씻어보면 거머리가 다 떨어집니다.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그때 어렸을 때 막 개구리를 누가 잡대에 막 문대대. 근데 탁탁탁 들어오는데 다 거머리더라고. 이거 다리에 엄청 붙어있어요. 개구리 피 빨아먹고 살았어 그놈이. 개구리 그런 애들. 그래서 건물 표면적을 최대한 어떻게 줄여줘야 돼요. 표면적을 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창호 설계할 때 자, 북측 창면은 뭐다? 최대한 줄여줘야 돼. 북측. 북측 이 창호이죠? 창호의 크기를 갖다가 크기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줄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저거잖아요. 북측에 자 주방의 창문 최대한 어떻게? 작게 해놨죠? 위에 싱크대 있고 이 사이 딱 해놨잖아. 너무 크게. 원래 북측 창문 최대한 작게 설계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봐요. 남쪽으로 구멍을 많이 해놨죠. 북쪽으로 구멍. 똑같은 거예요. 사람같이 설계하면 돼. 그래서 우리 추울 때 남향으로 해야죠. 그래서 집을 될 수 있는 남향집을 짓는 거 있죠? 이것도 에너지 절감상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겨울철. 그래서 봐두시면 돼요. 이런 등등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그러면 열 손실을 줄여야 되겠죠? 열 손실 줄이기 위해서 벽체는 아까 했죠? 아까 열 관류 저항값은 어떻게? 크게 하고 뭐는 줄여라? 율은 줄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4번 문제 보시면 건축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실내에 사람의 온열 감각에 영향을 주는 사요소가 온도, 습도, 풍속, 복사일 이 사요소가 온열 감각 사요소입니다. 그래서 공기 조화 사요소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공기 조화 사요에서는 자 온도, 기온이 가고 온도, 습도 그리고 기류 속도는 같았겠죠? 근데 공기 조화 사요에서는 뭐가 더 들어간다? 공기의 청정도가 들어간다 했죠? 청정도. 공기를 만들어주는데 복사열은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조용해가지고 안 적어주니까 또 고다가 안 써놓네. 공기조화 사요소는 세 가지는 같고 복사열 대신에 뭐가 온다? 얘는 공기의 청정도의 사요소예요. 청정도. 여기 오면 돼. 여기 공기 청정도가. 그래서 온도, 습도, 기류 속도, 풍속은 같습니다. 세 가지는 같고 공기 청정도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도일은 실내 평균 온도하고 외기 평균 온도의 차이의 일수를 뭐 한 거다? 곱한 거야. 곱을 항상 체크하세요. 곱. 합한 것이 아니라 뭐다?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곱해서. 그래서 이 실내 외기 온도 평균 차이다 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도일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저 강원도 태백산맥 있죠? 두메산그 높은 지대는 어떻게? 자, 여름에 많이 덥진 않겠죠? 맞죠? 높은 고지대고, 그러면 겨울에는 매우 춥겠죠? 맞죠? 난방 도일값이 어떻게? 커지겠죠? 그럼 거기 냉방 도일값은 좀 적게 나타내겠지만 무슨 도일값이? 난방 도일값이 크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3번에 난방 도일은 실내 온도가 같으면 외기 온도가 다 어느 지역 그 값이 동일하다. OX, X. 지역마다 난방 도일 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무슨 기온이 다르니까? 외기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의 외기 온도, 겨울의 온도하고 제주도 서귀포의 온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심하죠. 자, 그리고 특히 대만 정도 가면 완전 따뜻한 나라죠. 맞죠? 그래서 대만이 그때 한번 눈 와가지고 여러 명 죽었잖아. 눈 안 온 노로 해서 이상기후로 눈이 와가지고 있죠. 사망사건 생겼었잖아. 자, 그리고 4번에 마찰 손실 수두는 강경의 어떻게? 반비례 속도의 제곱. 강경에는 뭐다? 반비례 관계다. 속도의 제곱의 유속의 속도의 제곱의 뭐다? 비례 관계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단열 효과는 기밀성이 좋을수록 좋아집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열 나오죠? 자, 해설의 밑에 보시면 비열이 나옵니다. 비열은 어떤 물질 1kg 올린 데 필요한 열량을 뭐다?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개념이 됩니다. 비열은 알아두세요. 비열 단위는 뭘로 나타낸다? 킬로줄 퍼 킬로그램 K였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공기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1번. 건고온도와 습고온도가 동일하면 상대 습도는 100%입니다. 보통 건고온도가 어떻게? 높아요. 건고온도하고 습고온도하고 비교하게 되면 등호는 이렇게 된다. 건고온도가 높거나 같을 수는 있어요. 같은. 그럼 100% 포화 상태일 때 얘하고 얘는 같아. 포화 상태일 때만. 포화 상태 100%일 때만 건고온도하고 습고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건고온도는 일반 전혀 그냥 온도 측정한 게 건고온도예요. 그럼 습고온도는 온도의 감온부에 뭐다? 솜이나 있죠? 천을 해서 물을 뭉쳐 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기가 건조하면 물이 증발되죠? 온도가 떨어지죠? 그걸 측정하는 온도가 습고온도예요. 습고온도. 그러면 대기의 습도에 따라서 물의 증발량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습도가 100% 상태에서 물은 증발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것이 습고온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습고온도가 건고온도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건고온도는 습고온도보다 낮을 수는 없죠. 같을 수는 있지만 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가 냉각하면 절대 습도는 공기를 냉각하든 가열을 하든 뭐가 됩니까?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지 습도는 변하고요. 그런데 상대 습도는 변하게 됩니다. 상대 습도는. 그래서 보통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온도를 올리고 내린다고 해서 절대 습도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내에 이래서 사람이 없고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다른 조건 안 주어지고 그죠? 밀폐된 공간에서 온도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상대 습도는 떨어져요. 그런데 뭐는? 절대 습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절대 습도는 여기에다가 가열이나 감습을 해야지만 뭐 됩니까? 변화가 있는 거고 습도가. 상대 습도는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잖아.
여기에 추가적으로 있잖아요. 겨울에 보시면 분명히 가습기, 제습기 이런 걸 안 쓰는데 난방을 하면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는 게 상대 습도를 느끼는 거야.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항상 이 물이 있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대 습도를 느끼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상대 습도를 느낍니다. 절대 습도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준 알아두시고, 그래서 상대 습도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면 온도를 올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낮아집니다. 온도를. 자, 그래서 이 상대 습도가, 자, 이거였죠? 상대 습도. 이 상대 습도는 퍼센트는 기억을 하실 것이, 상대 습도는, 자, 이 실제 수증기량에 대한 뭐입니까? 공기 온도의 뭐다? 포화 수증기량의 비죠. 이걸 나타낸 것이 상대 습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공기 온도를 올려주면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석공기 선도만 알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석공기 선도가 이렇게 그림으로 석공기 선도를 나타내 놨거든. 그러면 여기에는 온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온도. 여기는 온도를 해놨고요. 여기는 뭐 절대 습도하고 수증기 분압하고 이런 거 막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 상대 습도선이 이렇게 있거든. 이 100%짜리입니다. 이 상대 습도선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습도를 갖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 밑으로 올수록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줄이 많습니다. 사선도 있고 많아요. 뭐 복잡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있을 때 옆으로도 선이 다 있습니다. 뭐 사선방에도 꺼놓고.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온도는 이쪽 갈수록 높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쪽으로 높습니다. 이쪽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높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이 A 공기 상태에서 B로 좌측으로 이동하면 온도를 내리는 거잖아요. A에서 B로 가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냉각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좌측에서 우로 이동하면 뭐다? 온도를 올려준다. 가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좌로 이동하면 지금 현재 이거죠? 이렇게 쭉 있을 겁니까? 그럼 여기에 상대습도 더 여기 100%에서 자꾸 낮아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좌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습도는 어떻게? 높아졌죠. 맞죠? 근데 여기에서 이리 이동하면 상대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바로 이런 거 절대습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절대습도를 나타내요. 같은 라인선상에서는 절대습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냉각을 했다는 거예요. 냉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걸 위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가습을 한 거죠. 냉각 가습이 되는 거고요. 맞죠? 밑으로 내려버리면 뭐다? 감습을 시키는 거예요. 밑에 하단으로 내려오면 이 지점에서 밑으로 가면 감습이고 위로 가면 뭐다? 가습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만 가르쳐줄게. 여기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밑으로 읽어버리면 이게 노점 온도입니다. 노점 온도. 이거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제가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1시간 동안 강의해서 요거도 먹었어요. 안 나오죠? 괜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말만 쉽거든요. 이거 웬만한 거 다 구하면 엔탈피부터 해가 다 구합니다. 이거 가지고. 근데 복잡습니다, 얘가.
강해줘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석공기 선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4번 보시면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낮아집니다. 가열을 하면. 그리고 5번에 공기를 가열하면 절대 습도 변화 없어요? 절대 습도는 변화가 없어요.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만 변한다? 상대 습도만 변합니다. 그리고 6번에 자, 어떤 실의 치등열량이 잠열이 35,000이고 현열이 15,000입니다. 실내 온도가 22도씨고 습도가 55% 유지할 때 잠열비가 됐든 현열비가 됐든 간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잠열비는 이걸 잠열비라 하죠. 잠열비는 현열 플러스 뭐한다? 잠열, 엔탈피를 두고 여기에다가 잠열을 두면 잠열비가 되는 거야. 엔탈피는 두 가지를 합친 게 엔탈피입니다. 현열하고 잠열, 에너지를 다 합친 게. 그래서 이제 전체 열량을 그러면 현열을 분자에 두마다 현열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랑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걸 양보를 했다 내가 안 맞추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현열 잠열이 얼마? 35,000이죠. 현열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15,000? 그럼 15,000.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쉽게 이거 주지도 이것도 계산 안 한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 하여튼은요. 시설계는 계산 문제는 일단 찍고 보자는 주의가 많아요. 희한해요. 쉬운 거 이런 건 풀어야 되는데 나오면 혹시나.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은 통과. 안 낼 것 같아. 자, 8번. 열 환경에 대한 인간의 쾌적도 영향을 주는 변수 요인이 아닌 거 해놨죠. 자, 나이, 성별. 자, 우리가 저거죠. 열 쾌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고? 저기 있었죠? 열 쾌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자, 물리적인 요소가 있죠? 물리적인 요소가 있고, 주관적, 개인적인 변수 요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관적 변수 요인은 각각 개인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다. 자, 그래서 요약지 128페이지 하단 보시면 되죠? 1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열쾌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있죠? 개인적인, 자, 이 주관적 변수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 뭐가 있다? 물리적, 자, 변수 요인인 온열, 감각,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온도나 습도, 기류나 이런 복사열 있죠? 이거는 물리적으로서 누구나 온도 올라가면 덥죠? 맞죠? 와, 옆에 난로 갖다 내는데 아이고 시원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죠? 이거는 누구나 다 느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10개, 자, 128 하단 왜? 개인적인 주관적 변수 요인은 이거는 정량화될 수가 없어요. 맞죠? 얼마다라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합니다. 연령, 성별 있죠? 정량 안 되잖아요. 맞죠? 정량화 됩니까? 와, 나이 몇 살 되면 얼마나 춥고. 정량화 될 수 없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이겁니다. 덥고 추위를 덜 타는 건 약간 차이가 있죠?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연령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나이가 어릴수록 뭡니까? 추위를 덜 타고 열을 많이 내죠. 더운 걸 싫어해요. 맞죠? 나이 많을수록 자꾸 이불을 어떻게? 부여잡고 겨울에 뭐다 바닥이 따뜻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영향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정량화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맞죠? 아닙니까?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별도 있어요. 남성, 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남성이 인체 대사량이 크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타요. 추위는 여성분이 많이 타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상식이야.
여자가 추위에 잘 견딘다는 거 있죠. 이건 잘못된 상식, 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키면요, 걸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여성분들이야. 내려오는 사람들이. 남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온도를 어떻게? 밑으로 막 내려오죠. 맞죠? 밑에까지 막 더 안 내려가네 막 이래요. 맞죠? 그럼 보통 냉방 온도가 최하가 몇 도가 돼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18도로 돼 있는 게 16도까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에너지 절약형들은 전부 다 18도로 돼 있고요. 에너지 절약 한 번 16도까지 내려가도록 해서 그 이론이지 그거야. 난방 기준 온도를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가지고 16에서 18 있죠? 이걸 잠다겠고, 그러면 냉방은 뭐다? 26에서 28도라 했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18도 쾌적할까요?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18도가 되면요, 만약에 이유는 바람 안 불고 있죠. 바람 안 불고 적정습도 잘하고 이래 되면 쾌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도가 되면요, 추위를 넣게 해요. 인체 온도가 36.5도시라서 온도 차가 커요. 추위를 넣게 해요. 그래서 반팔 입고 있으면요, 추워요.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신체 형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맞죠? 콜라병이야, 단지병이야, 맞죠? 맥주병이야, 뭐 등등 있죠. 그리고 피하 지방량이나 건강 상태, 음식 음료나 제출 시간, 사용자 밀도 있죠. 이런 것이 무슨 용도다? 바로 주관적 개인. 근데 이건 정량화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량화될 수는 없다. 개인적인 편차는 생긴다. 그래서 개인적인 변수 요인, 주관적인 변수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8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나이나 성별이나 활동량, 차기량, 평균 복사 온도가 복사율입니다. 복사율 MRT. 그래서 이거는 영향을 주지만 벽체의 단열 정도가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 요인은 아니야.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벽체 단열을 하면 내가 쾌적하고 그래요? 벽체 단열을 했는데 난방 안 해버리면 안 쾌적하죠. 맞죠? 벽체 단열을 했는데 아이고 안에가 냉장고야. 영하 20도 유지하고 있어요. 쾌적해요? 벽체 단열 정도는 관계가 없어요. 맞죠? 관계가 없는 거다. 열쾌적인 변수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9번에 유효온도에 대해서는 effective temperature, 감각온도, 체감온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22도씨라는 것은 다음 어느 조건과 22도는 기온이 온도가 22도씨라는 겁니다. 습도가 100% 상태고 무풍 0m 세크초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자,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자, 유효온도 effective temperature는 이걸 실험한 거예요. 이 온도만 가지고 인간이 열쾌적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A실과 B실을 만들어 가지고 유효온도를 만든 거야. 그러면 얘는 온도만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습도하고 기류, 풍속은 이거는 이미 고정을 시킨 거야. 100%, 기류는 0m, 무풍을 기준 딱 얘는 안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온도 22도씨 있죠. 같은 온도 느끼는 인간이 체감온도 같이 느끼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B실은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교보제 보고 길동아 여기 들어가 보라 이게 여기 들어가 보고 이제 여기도 들어가 봐야죠. 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좀 휴식을 취했다가 들어가라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실험을 해요. 사람 가지고. 개 가지고 하니까 말을 안 해요.
이 소리만 하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거죠. 학생들이 개인적 편차가 조금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특히 이겁니다. 서울대 간 학생들은요, 공부만 열심히 했죠. 맞죠? 체육도, 운동도 열심히 했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주의죠?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자기 인내력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야. 맞죠? 아니, 거기 갔다는 정도는, 맞죠? 인내력 가지고 참을성 있게 공부한 거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인내력이 있어야, 인내력이 있어야지 하죠? 못해요. 맞죠? 인내력 없어 못한다니까. 저는 인내력 안에서 안 했는데. 난 유일하게 진짜 공부한 건 딱 9일 한번 해봤습니다. 평생 살면서 공부는 한 9일 정도 해본 것 같아요. 나를 닮아서 우리 딸내미가 공부가 안 돼. 땅도 잡동사니를 많이 봐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세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온도, 습도, 기류. 그러면 온도가 어이구 26도예요. 그런데 습도가 이겁니다. 한 60%고 낮추고 기류를 0m 세크죠.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 꼭 아니고 이거 주니까 여기 들어갔던 길동이고 여기가 보니까 같대. 똑같대. 온도가 같이 느끼는 겁니다. 왜? 뭘 주니까? 습도하고 기류를 주니까. 그러면 유온도 22도씨는 이 상태를 기준으로 같이 느끼는 전체 온도를 유온도 22도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더 높으면 습도 낮추고 풍속 주면 틀려지겠죠. 그러면 겨울에 이거죠. 습도가 높으면 덜 춥잖아요. 맞죠? 습도가 낮으면 더 추워진다니까요. 습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습도나 기류에서 특히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유수해죠. 체감온도 바람이 1m 세크 초당 불 때 체감온도가 몇 도 떨어진다? 1도씩 떨어진다. 이렇게 배웠죠. 10m 세크 초당 초속 부르게 되면 영하 10도가 떨어지는 거죠. 체감온도. 그래서 영하 10도인데 바람이 10m로 영하 20도의 체감온도를 느끼죠. 그걸 이제 고려해 주는 거.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뭐 누가 책을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출제위원 했던 분이 그분 책에 1페이지 얘가 나와게 할 수 없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잘 모르겠어. 이제 올해는 안 들어가겠죠. 올해는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분이 대학교에 있는 분은 아니거든. 옛날에 국토교통부 그거 있었거든. 그게 고시시험체가 들어가신 분이었거든.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러지 모시고 그래서 이제 봐두시고 그래서 2번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10번에 건물의 열 성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는 거 나오죠. 건물의 열 관류 저항이 클수록 뭐다? 열 성능상 저항에서 유리하죠. 그럼 열 성능상 유리한 것은 에너지를 뭐 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 전도율이 뭐 된다? 적을수록 열 성능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율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 관류율이 뭐 할수록 클수록 열 성능상 불리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봐두시고 온도 부회가 클수록 전도 열량이 증가한다. 자, 온도 구배가 크다는 것은 자, 벽체가 이렇게 있어요. 벽체가 있고 여기 철근 콘크리트 벽이에요. 여기 단열재가 이렇게 있어요. 단열재. 그럼 얘로 온도계로 보면 된다. 온도계로. 온도계로 봐서 자, 이겁니다. 여기 실내 온도, 여기 온도가 20도시라 가정합시다. 20도시면 단열재는 열 관류 저항 값이 크죠. 맞죠? 그리고 단열재가 온도가 잘 떨어져야 안 떨어져야?
안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6도였다. 그럼 이거는 9배가 완만해지죠. 근데 여기 이제 16도인데, 여기 온도가. 여기 바깥에 추워. 여기가 마이너스 10도야. 그러면 여기 온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몇 도는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 가파라지죠? 9배가 맞죠? 쉽게 온도계라 생각하면 돼. 온도계라 생각하고. 그러면 콘크리트는 자, 이 단열재보다 열을 잘 전하잖아요. 맞죠? 단열재하고. 그렇게 9배가 가파라지잖아. 그러면 단열재는 온도 9배가 어떻게? 완만해지는 거고, 단열재는. 그러면 특히 에너지 손실, 깊게 겨울에 만졌을 때 차가운 재료도 있죠. 차가운 재료들은 온도 부위가 어떻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졌을 때 안 차가운 재료들은 뭐다? 온도 9배가 적은 거고. 그래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온도 부위가 클수록 전도 열량이 어떻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으면 전도 열량이 어떻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열재는 열 관류 저항 값은 어떻게? 최대한 커야 되고, 맞죠? 열은 어떻게? 적은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에너지 절약형 주택 설계의 가능성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보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새로운 것만 조금 봅시다. 자, 그럼 1번은 아까 설명해 주고, 2번 하루의 온도 변화 큰 지역에서는 열 용량이 적은 벽체 구조를 하면요. 추워 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철판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 집을 알루미늄 판 가지고 쉽게 캔커피 그 알루미늄 가지고 외벽을 구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에 얼어 죽었겠죠? 열이 잘 통해서. 그러면 자, 뭐가 됩니까? 열 용량이 뭐다? 큰 재료로 벽체 구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벽체가 두꺼울수록 실내가 따뜻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굴들 있잖아요. 산에 동굴이죠. 동굴에는 온도 변화가 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여름에 동굴 들어가면 진짜 시원하잖아요. 맞죠? 엄청 시원해요. 또 짧은 동굴 생각하지 말고요. 입구 조금 파가야 들어가야 돼. 안 시원하던데 하지 말고. 동굴 들어가면 진짜 시원하죠? 아니, 긴 옷 안 입고 가면 추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붕 속에는 반사형 단열재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반사형은 알루미늄 박 같은 거 가지고 열을 반사하겠다는 것이 반사형 단열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설비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단열 시공 시 열교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단열재가 불연속되면 에너지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이거야. 겨울에 옷 입었는데 너무 허리가 길어가지고 누구 옷을 얻어 입었는데 허리가 나왔어요. 살이 보여. 그러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단열재가 연속 안 됐으니까. 맞죠?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교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면, 열교는 히트 브릿지죠. 열의 교량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단열재가 시공 안 된 부위가 열교 현상이 이루어지는 부위예요. 열교 현상이 이루어지는 부위는 어디다?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은 부위가 열교 현상이 이루어지는 부위다 보시면 돼요. 단열재. 그러면 그 부위를 열교 부위라 하고,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열교 현상이라 해요. 그럼 사람은 열교 부위가 여기잖아, 겨울에. 여기다 단열재 할래요? 맞죠? 여기가 열교 부위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보주시고, 그 다음에, 자, 12번, 이거는 한번 냈었습니다. 그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냈는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3번. 벽체를 설계할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거죠. 벽체의 두께를 최대한 어떻게? 두껍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 전도의 작은 재료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공벽이 될 경우 공기층을 어떻게 두껍게 하면 안 돼요. 적정 두께로 해줘야 돼요. 중공층은. 적정 두께가 좋습니다. 중공층은. 너무 두껍게 하면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는 함수율이 뭐다? 낮은 재료를 사용해 주시고 구조체를 기미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에 실내의 결로 현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결로는 무엇이 결로라겠습니까? 결로는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 이 수증기가 그 공기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이설 놓쳐서 노점 온도라 했겠죠? 노점 온도보다 낮은 노점 온도와 고거와 이하되는 표면하고 접촉하면 거기 뭐가 끼인다? 성에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을 결로라고 합니다. 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안경 쓰신 분은 항상 결로를 경험했죠? 겨울철이면 밖에 딱 실내에 들어가면 뭐가 팍 낍니까? 성에가 끼죠? 그것이 뭐다? 결로다. 그러면 안경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 들어가기 전에 안경을 품에다가 품으세요. 품에 온도를 올려가요. 들어가면서 어떻게? 싹 쓰면 됩니다. 아니면 뭐 들어가 있는 그걸 써야 돼? 열선 들어가 있어야 되죠? 맞지? 열선 들어가 있는 거죠. 온도를 높이면 되죠? 자,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결로. 그래서 이제 결로는 열 관율이 높을수록, 열의 이동률이 높을수록 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 야, 보십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벽에서 생깁니까? 샤시에서 생겨요? 샤시 쪽에서 생기잖아. 왜냐? 벽에는 단열재 공사 했는데, 샤시에는 단열재 공사를 못 하잖아. 샤시 단열재 공사하면 어떡하라고, 어떻게 보라고. 유리에다가 안에다 단열재 넣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샤시 쪽에서 생기는 창호에서. 맞죠? 자, 그리고 실내 온도차가 뭐다? 클수록 심해지는 게 결론은. 자, 그래서 뭐, 겨울철에 잘 생깁니까? 여름철에 잘 생겨요? 겨울철에 잘 생기잖아요. 자, 그리고 봐요. 캔을 보네? 캔 맥주를 보십시오. 안에 맥주가 여름철에 생길 때도 안에 맥주가 시원해야지 생기죠? 안 시원한 맥주 갖다 놓고 야 결로에 생겨라 해봐요. 안 생기죠? 온도 차가 클수록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습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뭐가 돼요? 가습기 틀면요 잘 생기죠? 그리고 자 이거잖아. 혼자 있을 때는 칼을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안 생기는데 사람이 많이 타니까 절대습도가 높아지. 막 내뿜고 앉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 생기죠? 습도가 높을수록 잘 생기는 거야. 다 내리라 하면 돼요. 내가 창문 안 열고 달리고 싶으면 어떻게? 다 내고 혼자 타고 가면 안 생깁니다. 자, 그리고 실내 한기가 뭐다? 안 될수록 심합니다. 자, 그래서 차량에 뭐다? 창문 열고 달리면 습기는 발생한다는데 결론은 안 생기죠. 그리고 열 관류 저항이 클수록 심한 것이 아니고 저항값은 뭐다? 적을수록 잘 발생하죠. 그래서 5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저항하고 유리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로를 방작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겨죠.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습기를 밖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맞죠? 생기는 쪽죠. 그래서 될 수 있는 이겁니다. 주방에서 음식하거나 요리하거나 이런 거 할 때죠. 후드를 켜셔야 돼. 습기를 최대한 빨아내. 욕실에서도 뭐다? 환풍기 켜고 있죠. 해주는 것이 습도를 빨아내고 그럼 자주 환기를 하면 되죠. 환기를 자주 하면 결론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쉽게 문 열고 살면요 결론은 없습니다. 올 겨울에
몸소 연습을 한번 해봐요. 문 열고 살아봐요. 추워서 그렇지. 결론은 안 생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이 기출문제죠. 19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해놨죠. 열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이 뭐다? 열용량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 1kg을 뭐다?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하는 거죠. 하여튼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내서 뭐 이래저래 다 틀렸어. 아이고, 열용량이라고 틀렸고 이거 비열이라고 해도 돼. 어떤 1kg을 뭐다? 이렇게 올리는데 앞에 단위하고 뒤에 앞에는 도시 써놨고 맞죠? 뒤에는 또 K 써놨잖아 맞죠? 완전 틀린 거야 이거는. 완전히 틀리게 해놓은 거야. 고르지 말라고. 옳은 거 맞죠? 아주 누가 냈는지 완전히 틀리게 해줬어요. 도시 써놨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 해설에 보면 해놨죠. 어떤 1kg 이렇게 올린 데 필요한 열량을 뭐다?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그리고 2번에 ppm은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죠. 그런데 뭐였어요? 100만 분율이었죠. 그럼 1ppm이 뭐라 했어요? 1ppm이 뭐하고 같다 했어요? 급수에서 해드렸었잖아요. 급수에서. 미리그램 퍼 리터. 맞죠? 1mg per 리터하고 같은 거죠. 이게 100만 분율이네. 이거 동일 단위야. 그러면 요거 같은 단위가 이건데 1g per 입방메다. 여기 같은 단위. 자, 3번에 엔탈피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열용량으로서 현열량과 뭐다? 잠열량의 합이 뭐다? 엔탈피. 맞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노점 온도는 어떤 공기 상대 습도가 100%일 때 온도로서 공기 절대 습도가 낮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아진다. OX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습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어떻게? 높아집니다. 기억을 하시고, 크로스 커넥션은 급수 급탕 배관을 함께 묶어서 자, 크로스 커넥션은 뭐를 크로스 커넥션이라 했어요? 자, 이 급수의 오염 현상이라 했죠? 급수의 오염 현상. 급수 기구의 불비 불량 결과 오수가 역출해서 배수는 오수가 역출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형상을 뭐다?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칭합니다. 크로스 커넥션. 급수 오염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6번 간내의 마찰 손실 수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 나왔죠. 간의 길이의 무슨 관계? 비례했죠. 그래서 간의 길이하고는 비례 관계고 유체의 속도, 유속하고는 뭐다? 제곱의 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 강경에는 뭐다? 간의 직경은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하고도 뭐다? 반비례 관계. 근데 마찰 손실 계수하고는 비례. 그럼 마찰 손실 계수는 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간의 표면 거칠기하고 관계 있죠. 맞죠? 간의 표면 거칠기라든지 또는 굴곡 배관을 했다든지 이러면 마찰 손실 계수는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돼. 그래서 되고 계산 문제 나오면 꼭 요걸 좀 주의하자. 간의 직경 있죠. 간의 직경이 나오면 주의하시기. 간의 직경 있죠. 간의 직경이 나오면 뭘로 환산해야 된다? 메다로 환산을 좀 해주시라. 메다. 그 점 좀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풀로 계속 일요일 없이 계속 수업을 해가 체력이 좀 방전이 돼가지고 다음 주는
이번 주부터는 일요일 날 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충전을 좀 할 겁니다. 진짜 많이 떨어지. 여러분들도 일요일 없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진짜죠? 좀 이따 테스트 해보면 나오겠죠? 그래요. 올해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동영 모의고사를 새로 싹 개편해서 만들려고요. 옛날 거는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새로 싹 유형을 싹 바꾸려고요. 테스트를 팍팍 해보겠습니다. 여러 유형으로.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